지금부터 서비스 품질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서비스 품질이란 서비스 제공 기업이 종업원을 통하여 고객에게 전달하는 서비스 상품의 질을 말합니다. 서비스 품질은 서비스 마케팅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서비스 마케팅은 무형성, 이질성, 비분리성, 소멸성이라는 기본 특성과 상호작용이라는 독특한 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형태가 있는 유형제의 경우 품질이 균등하며 하자가 발생할 때 제품을 수리하거나 반품받아 교환해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비스 상품은 서비스를 제공할 때마다 품질이 이질적이며 반품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서비스 품질을 정의하기도 어렵고 서비스 품질을 평가하는 것도 고객에 따라 주관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평가하기도 어렵습니다. 서비스 품질은 학자에 따라 세 가지 기준으로 정의합니다. 첫 번째는 객관적인 품질과 지각된 품질입니다. 객관적인 품질은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 서비스를 평가한 객관적인 등급을 말하고, 지각된 품질은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이 평가하는 주관적인 만족도입니다. 예를 들어 호텔을 1성급에서 5성급으로 구분하는 것은 객관적인 품질이며, 고객이 숙박한 후에 이루어지는 평가는 지각된 품질이 됩니다. 둘째, 과정 품질과 결과 품질입니다. 과정 품질은 서비스 상품을 고객에게 제공하는 과정에서 고객이 어떻게 서비스를 제공받았는지 또는 어떻게 경험하였는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결과 품질은 고객이 무엇을 제공받았는지, 즉 결과물로서 품질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과정 품질이 어떻게 문제라면 결과 품질은 무엇의 문제입니다. 유형제의 품질은 결과 품질에 해당되지만 서비스의 품질은 결과 품질과 과정 품질을 모두 포함합니다. 셋째, 기대와 성과의 차이를 품질이라 합니다. 서비스 품질은 기대와 성과의 비교에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5성급 호텔을 이용하고 고가를 지급한 경우 기대 수준은 매우 높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객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성과는 낮게 평가됩니다. 많은 고객들은 기대와 성과를 비교하여 기대보다 성과가 높으면 서비스 품질을 높게 평가하고, 기대보다 성과가 낮으면 서비스 품질을 낮게 평가합니다. 이와 같은 서비스 품질의 세 가지 정의 중에서 일반적인 정의는 세 번째 정의를 말합니다. 즉, 일반적으로 서비스 품질은 고객이 사전에 기대한 서비스와 실제 지각한 서비스의 차이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서비스 품질을 어떻게 측정하고 평가할까요? 평가 방법도 학자에 따라 다릅니다만 크게 서비스 품질 평가 모형에는 서브페프 모형과 서브컬 모형이 있습니다. 서브페프 모형은 서비스가 이루어진 이후에 성과를 측정하는 모형이며, 서브컬 모형은 기대한 서비스와 실제 지각한 서비스의 차이를 측정하는 모형입니다. 이때 측정하는 내용은 모두 5개 차원에서 22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5개 차원이란 신뢰성, 반응성, 확신성, 공감성, 유형성을 말합니다. 즉, 서비스 품질을 평가하는 요소가 5개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신뢰성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고객과의 약속을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고객과의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면 품질이 낮다고 평가됩니다. 둘째, 반응성은 서비스가 적시에 제공되고 고객의 요구에 적절하게 반응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직원이 서비스를 제공할 준비가 충분한지, 능동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서비스 제공이 실패할 경우 빠르게 응답하고 복구하는지 등을 평가합니다. 셋째, 확신성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이 고객으로부터 신뢰감과 확신을 얻고 있는지를 말합니다. 직원이 충분한 기술과 지식을 보유하는지, 친절하고 예의 바르게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등을 평가합니다. 넷째, 공감성은 서비스 기업이나 직원이 고객을 친구나 친척인 것처럼 고객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고객의 관심사를 알고 있으며 고객 이야기를 청취하고 고객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려는 자세를 말합니다. 다섯째, 유형성은 물리적 증거를 말합니다. 서비스 기업이나 직원이 고객의 구매력을 자극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나 고객들에게 다양하게 제공하는 정보를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5개 차원의 평가 방법은 기대한 서비스와 실제 지각한 서비스의 차이를 측정합니다. 기대 서비스는 서비스를 받기 전에 구전, 이미지, 과거 경험, 개인적인 욕구로 형성되며,
실제 지각한 서비스는 서비스를 받고 난 후에 실시되는 5개 차원의 평가를 말합니다. 만약 기대한 서비스보다 지각한 서비스가 크면 고객은 감동하게 되고, 기대한 서비스와 지각한 서비스가 같으면 만족하며, 기대한 서비스보다 지각한 서비스가 작으면 고객은 불만족하게 됩니다. 따라서 서비스 품질의 측정은 고객의 측면에서 이루어진다는 의미에서 고객 지향적인 측정 방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서비스 이전과 이후를 비교함으로 상대적인 평가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비스 품질 관리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서비스 제공 기업이 서비스 품질을 높이려면 기대 서비스와 지각 서비스의 차이를 줄여야 합니다. 기대 서비스와 지각 서비스의 차이를 줄이는 것을 서비스 품질 관리라고 합니다. 서비스 품질 관리의 대표적인 모델이 서비스 품질 갭 모델입니다. 서비스 품질 갭 모델은 기업이 고객의 기대와 실제 성과의 차이를 찾아내고 이를 해결하는 모델입니다. 갭 모델은 서비스 진행 과정에 모두 5가지 갭이 존재한다고 설명합니다. 화면에서 보는 그림이 서비스 품질 갭 모델입니다. 갭 1은 고객이 기대하는 서비스와 경영진이 생각하는 서비스의 차이를 말합니다.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를 경영진들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거나 오해함으로써 발생합니다. 그 이유는 마케팅 조사가 불충실하여 고객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였거나, 기업과 고객 사이에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고객들의 정보는 정확히 수집하였지만 이를 중간 관리자와 최고 경영자에게 잘못 전달하였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갭 1은 시장에 존재하는 정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이를 시장 정보 갭이라고도 합니다. 갭 2는 경영진이 파악한 정보를 정확하게 추진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차이를 말합니다. 고객의 기대를 정확하게 파악하였지만 이를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경영진이 우선순위 판단을 잘못하였거나, 자사의 내부 사정을 핑계로 삼거나, 시장 상황과는 관계없이 단기 이익을 지향하였을 때, 또는 고객 중심의 서비스 마인드가 부족할 때 발생합니다. 즉, 경영진의 서비스 제공 기준과 고객의 요구와 다르다는 의미에서 이를 서비스 기준 갭이라고 합니다. 갭서리는 설계는 제대로 하였으나 종업원이 서비스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차이를 말합니다. 이를 서비스 전달 갭이라고 합니다. 원인은 직원들이 업무 지식이 부족하거나, 직원 보상 시스템, 권한 위임, 동기부여, 적절한 평가 수단 등 직원들의 유인 요소가 부족하거나, 유통 시스템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갭4는 기업이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서비스와 고객에게 전달한 서비스 사이의 차이를 말합니다. 기업은 광고 등을 통하여 고객과의 약속하기를 하면 고객들은 그 약속을 믿고 찾아오지만 실제 제공받은 서비스는 약속한 서비스와 다를 때 발생합니다. 원인은 과대 광고를 하였거나 영업부서와 운영부서 또는 유통점 간의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내부 커뮤니케이션 갭이라고 합니다. 갭5는 고객의 기대와 실제 서비스의 차이를 말합니다. 고객의 기대 서비스는 입소문, 이미지, 과거 경험, 고객 욕구 등으로 형성되며, 실제 서비스는 위에서 설명한 갭1에서 갭4의 누적으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갭1에서 갭4는 기업의 잘못으로 발생한다는 측면에서 기업 갭이라 하고, 갭5를 고객의 기대와 성과의 차이에서 발생한다고 하여 고객 갭이라고 합니다. 서비스 품질 관리는 결론적으로 고객 갭을 축소하는 데 있습니다. 기업 갭을 모두 제거해야 고객 갭을 줄일 수 있으며 서비스의 품질은 향상되고 고객 만족도는 높아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서비스 품질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측정하고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